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사라진 복권의 행방. 도쿄의 번화가 신주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 야마다 켄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설마 이럴 수가. 그는 방금 은행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손에는 한 장의 복권을 꽉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손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우연히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억 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정작 은행에 와서야 깨달았다. 복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린 걸까? 집에서 나설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켄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지갑에 넣었고 지하철을 탈 때까지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맞다, 편의점. 은행에 오기 전 그는 잠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샀다. 급히 뛰어가서 점원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여기서 복권을 본 적 있나요? 점원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실망한 켄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옆에서 계산하던 한 노인이 그를 불렀다. 젊은이, 복권을 찾고 있나? 켄지는 번쩍 눈을 들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혹시 보셨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아까 길에서 하나 주었지. 그런데 그걸 어린 소년이 달라고 하더군. 소년이요? 켄지는 깜짝 놀랐다. 그래, 내가 주운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더니 그 녀석이 활짝 웃으며 뛰어갔지. 켄지는 당황했다. 10억 엔짜리 복권을 어떤 아이가 가지고 갔다고? 그는 편의점 밖으로 뛰어나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맞은편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다. 설마 저기. 그는 공원으로 달려갔다. 아이들 틈에서 한 소년이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그거 복권이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도 이거 찾고 있어요? 켄지는 필사적으로 침착하게 말했다. 사실 그 복권은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건데 혹시 돌려줄 수 있을까? 소년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아저씨는 이걸로 뭐 할 건데요? 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막연한 욕심뿐이었다. 그런데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좋은 일에 쓰면 복이 돌아온대요. 켄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 돈을 그냥 자신만을 위해 쓸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맞는 말이네. 그리고 켄지는 결심했다. 당첨금을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새 출발을 위해 사용하기로. 소년은 활짝 웃으며 복권을 건넸다. 켄지는 그날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제목 파리의 마법 같은 우연. 파리의 가을. 생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뒤섞인 거리는 분주했지만 35살의 한국인 여행자 정우는 혼자였다. 오래전부터 꿈꿔온 유럽 여행이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왠지 허전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온 여행이었기에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지만 정구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닐 텐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바람처럼 한 여성이 들어왔다. 짙은 밤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전구는 얼떨결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설마? 그녀는 전구가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친구 지윤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는데 하필 프랑스에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전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지윤아? 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우야? 진짜 너야?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도 잡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나 여기서 그림 공부하고 있어.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왔다고 했다. 전구는 그녀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멋져 보였다. 반면 자신은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대화가 깊어질수록 전구는 다시금 깨달았다. 대학 시절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날 이후 전구는 매일처럼 지윤과 함께했다. 그녀는 파리의 숨은 명소를 안내하며 전구에게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센강을 따라 걷기도 하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노을을 감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윤이 말했다. 사실 나 곧 한국 돌아가. 전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너는? 여행 끝나면 뭐 할 거야? 정우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여행 후에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윤과 다시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깊이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나도 한국 돌아가면 새로운 걸 해보려고. 며칠 후 전구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지윤을 센강이 보이는 다리로 불렀다. 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아보려고 해.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서도 계속 만나자. 지우는 놀란 듯 전구를 바라보다가
이내 살짝 미소 지었다. 응, 그래야지. 노을진 파리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끼며 제목 베네치아에서 온 편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작은 운하가 구불구불 흐르는 로맨틱한 도시. 한가롭게 곤돌라를 타는 관광객들 사이로 한국에서 온 여행자 서진은 다리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도시를 꼭 와보고 싶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오래된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은 꼭 베네치아에 와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나누고 싶어요. 서진은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편지는 낡은 종이에 또박또박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알토 다리에서 기다릴게요. 그가 서점을 찾아 편지의 출처를 물었을 때 주인은 단 한마디만 했다. 운명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랍니다. 서진은 결국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베네치아로 왔다. 그리고 지금 편지에 적혀있던 장소인 리알토 다리에 서 있었다. 서진은 다리 위에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누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장난이었나? 그는 한숨을 쉬며 다리를 건너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한국어가 들려왔다.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서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약간 숨이 차 보였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나도 편지를 봤어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똑같은 편지였다. 한국에서 오래된 책을 샀는데 그 안에 이게 끼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웠는데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나도 와봤어요. 혹시나 하고. 서지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몇 년 동안 궁금했던 편지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편지를 통해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리알토 다리에서 함께 밤이 될 때까지 이야기했다. 서로가 어떻게 편지를 발견했는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쓴 걸까요? 서진이 중얼거리자 그녀는 다리 아래로 흐르는 운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편지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진은 새로운 확신을 가졌다. 우연은 없었다. 편지를 통해 만난 인연,
그리고 베네치아에서의 특별한 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